이 영상은 김영준의 야구야구와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이 함께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에는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 이른바 박전문이라는 애칭을 얻은 최강 불펜 트리오가 탄생했는데요. 셋은 도합 47과 3분의 2이닝을 사자책으로 막아내며 평균 자책점 0.76과 함께 12홀드 7세이브를 합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준표와 전상현에게 일어난 변화를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 SDE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한 언더핸드 투수로 2017년과 2018년을 경찰 야구단에서 활약한 박준표가 지난 시즌 대비 가장 달라진 부분은 9이닝당 탈삼진이 4.8개에서 9.2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요. 특히 주목인 슬라이더의 성적을 보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지난해에도 2할 1푼 7리로 좋았지만 올해는 25타수 1피안타, 피안타율 4푼으로 마구 수준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준표의 슬라이더는 장타와 볼넷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박준표는 슬라이더가 크게 좋아진 점을 놓치지 않고 스플리터 비중을 지난해 7%에서 2%로 줄이고 슬라이더 비중을 26%에서 36%로 늘림으로써 완벽한 투피치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펜 투수에게 가장 효과적인 구종은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우기 어려운 스플리터를 제외한 기본 구종 중에서는 슬라이더가 헛스윙률이 가장 높은 구종이기 때문입니다. 박준표는 지난해 타자가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비율이 19%에서 29%로 10%가 늘어났는데요. 더 중요한 건 유인구의 스윙한 비율이 30%에서 46%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을 던졌을 때 타자가 방망이를 내게 되면 정타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헛스윙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투수의 기본 전략은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지켜보게 만들고 볼의 방망이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준표의 슬라이더는 어떻게 해서 KBO 리그를 지배하는 구종이 된 걸까요?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슬라이더의 구속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박준표의 슬라이더는 평균 118.6에서 122.3으로 4km 이상 늘어났는데요. 더 고무적인 건 구속을 늘렸는데도 분당 회전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슬라이더의 브레이킹을 유지한 채 구속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더 강력해진 슬라이더를 가지고 박준표는 우타자를 상대로는 더 철저하게 바깥쪽 슬라이더 승부를 하고 있고 좌타자를 상대해서는 바깥쪽 백도어 슬라이더와 몸쪽으로 떨어뜨리는 백풋 슬라이더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좌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슬라이더의 경우 가운데 코스의 공이 지난해 57%에서 올해 33%로 크게 줄게 됐습니다. 우타자를 상대로 한 로케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나는 아웃존 보더라인 피칭의 공이 지난해 22%에서 33%로 늘어났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이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판단해 방망이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준표가 좋아진 건 슬라이더뿐이 아닌데요. 패스트볼은 슬라이더와 달리 구속은 큰 차이가 없지만 타구 관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피안타율은 2할 오픈으로 지난해 2할 2푼 4리보다 높습니다만 타자가 패스트볼을 공략했을 때 땅볼 비율이 65%에서 76%로 늘어남으로써 아직까지도 장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타자와 좌타자를 나눠서 보면 특히 좌타자를 상대할 때 패스트볼의 땅볼 비율이 지난해 62%에서 83%로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박준표가 우한 사이드암 투수기 때문에 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준표는 지난해보다 좌타자에게 몸쪽 패스트볼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박준표에 대한 결론입니다. 박준표는 지난해보다 스플리터 비중을 낮추고 슬라이더를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구속과 제구가 크게 좋아진 슬라이더가 좌타자까지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패스트볼 역시 더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 땅볼 유도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고 패스트볼로 땅볼을 유도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코칭 스태프의 변화와 바뀐 피드백, 스프링 캠프에서의 투구 밸런스 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박준표만큼이나 전상현에게 일어난 변화도 놀라운데요. 지난해 57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3.12도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상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전상현 역시 패스트볼 슬라이더 투피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더 비중이 지난해 21%에서 30%로 늘어남으로써 두 구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88%에서 94%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지난해 143.5에서 올해 141.0,
슬라이더 평균 구속이 지난해 135.1에서 133.7로 오히려 평균 구속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전상현의 좌우 스플릿을 살펴보면 좌타자 피안타율은 1할 2푼 5리로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6리에서 1할 4푼 7리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패스트볼의 결과를 보면 타자들이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하는 비율이 지난해 20%에서 38%로 크게 늘어나고 또한 아웃존 스윙률, 볼의 방망이를 내는 비율 또한 25%에서 37%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전상현은 오히려 구속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전상현은 우타자 바깥쪽 보드라인을 걸친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지난해 77%에서 84%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떨어졌지만 제구가 크게 좋아진 겁니다. 슬라이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슬라이더의 헛스윙 비율이 지난해 26%에서 37%로 늘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아웃존 스윙률이 줄어들었음에도 헛스윙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지난해는 우타자에게 던진 슬라이더의 상당수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유인구였지만 올해는 슬라이더가 존 안에 많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이 빨간 선 아래에 있다는 건 몰린 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슬라이더 스트라이크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슬라이더가 대부분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거나 또는 바깥쪽 존에 걸치는 공이었다면 올해는 더 다양한 코스로 던지기 때문에 슬라이더 역시 구속이 약간 떨어졌음에도 더 강력해졌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상현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패스볼과 슬라이더 모두 지난해보다 구속이 줄었다. 그런데도 더 강력한 건 제구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타자를 상대로 패스트볼의 바깥쪽 제구가 좋아졌고 슬라이더를 좀 더 다양한 코스로 던지고 있다. 결국 전상현은 2km 구속을 떨어뜨리면서 제구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손쉬운 등가 교환이 절대 아닙니다. 제구가 안 좋은 투수가 구속을 떨어뜨릴 경우 제구도 구속도 둘 다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선수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 원인을 서재훈 코치에게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메이저리그를 오래 취재한 입장에서 뉴욕 매치 시절 서재영 선수의 제구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는 주전 타자들의 계속된 부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과연 기아 필승조의 박전문,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 SD 분석이었습니다.